네, 여러분, 오늘은요, 세계 3차 대전. 많은 분들이 막 궁금해 하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거기 뭐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뭐 하면서. 여러분, 지금 3차 대전 중이에요. 많은 분들이 3차 대전 언제 일어날까? 응? 지금 3차 대전 중입니다. 자, 인류가 집단 무의식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무의식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느낌은 똑같이 올라와요.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시키고 제가 마음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전편에 제 체험담에서 얘기했죠. 밤만 되면 엄마가 마귀알몸으로 보이고 날 죽이려는 살인마를 보였다고. 태아때가 된 거예요. 밤에 방에서 잘 때 그 방이 어두운 방이 엄마 자궁처럼 느껴지고. 어? 그러니까 뱃속에서 아기가 느꼈던 그걸 고스란히 느끼는 거야. 현실 상황은 아무렇지 않은데 내 무의식이 올라오면 현실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너무 심하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한참 두려움이 뜰 때는 제가 어땠는 줄 아세요? 땅을 걸을 때 땅이 무너질까 봐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어. 제정신이 아닌 상태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 이 걷는데 그냥 추락할 것 같은 거예요. 땅이 그냥 굽 들어가면서. 태아때로 들어가신 분들은 제 말을 알 거예요. 내 평생 동안 태아 때 그 마음으로 그 공포로 세상을 보고 사는 거죠. 사람이 이처럼 무의식이 열리면 자기 인생의 모든 느낌이나 감정들이 반복되죠. 똑같아요. 집단 무의식이 열리면 그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이 올라와서 그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걸 느끼면 현실이 발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 감정을 안 느껴줄 때 현실에 와서 그 감정을 치게 되는 거야. 태아 때 그 무서운 감정들을 느껴주면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무의식이 열린 사람들은요, 감정은 굉장히 출렁거리는데 현실은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일어나야 일반인은 느껴주는 걸. 무의식이 열린 사람은 일어나기도 전에 요만한 사건을 통해서도 다 느껴버리거든요, 마음을. 올 필요가 없죠, 현실이. 본래가 날 가리킬 필요가 없죠. 응? 그래서 무의식이 열리면 열릴수록 점점 신기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은 너무 괴롭고 막 출렁출렁한데 현실 상황은 반대로 빨리빨리 안정이 되고 바뀌고 그렇게 큰일이 안 일어난다는 데 있어요. 마음 공부를 하고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신기하다. 이렇게 무서운데 금방금방 바뀌면서 청산하면 현실은 그렇게 두렵게 안 온단 말이야. 옛날 같으면 무의식이 안 열렸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응? 두려운 일이 와도 괜찮아? 막 이렇게 했다면 거꾸로 별거 아닌 일이 와도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끼는데 현실에선 그렇게 크게 나를 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무의식의 정화와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말씀드렸죠. 한국의 집단 무의식이 열렸다. 대한민국의 집단 무의식이 열린 거예요. 열려서 체중 실시로 인해서 열려서 수치해고가 올라서 그때부터 청산되고 미움 두려움 막 청산되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50년에 50년 5, 60년에 한 번씩 전란을 겪었어요. 지금 그때예요. 전란을 겪을 때라고요. 모든 건 윤회합니다. 모든 에너지는 돌고 돌아요. 마음 에너지는 돌고 돌아요. 그래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지금 창궐하는 이 코로나도 메르스, 신종플루 그럼 과거에 없었나요? 과거 중세 유럽에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역병이라고 있었고 계속 반복돼 왔어요. 역사도 반복되고 질병도 반복되고 모든 게 순환된단 말이에요. 에너지는 순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시기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전에 집단 무의식이 훅 열리니까 여러분 작년인가? 공포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북한이 막 쏘고 전쟁 난다고 그때 한참 막 루머 퍼지고 엄청 두려움 수치 올라왔잖아요. 그때 이미 그 집단 무의식이 열려서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이미 마음이 다 올라와서 느껴주니까 안 일어난 거죠. 안 일어나고 지나갔는데 그때 이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에서는. 전쟁이 시작돼서 북한과 좋았다 싸웠다 하면서 그 계속 전쟁 중이었던 거야. 여러분 중국은 전쟁이라기보다 지배당하는 게 청산이 됐죠. 무의식에서 볼 때 나라를 인격체로 볼 때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관계가 있어요. 중국은 지배하려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사대주의잖아. 옛날에 청나라, 뭐 명나라한테 다 갖다 바치고 막 굽신거리고 했던 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지금 올라와서 청산되고 있는 거. 그 마음을 느끼잖아요. 중국한테 꼼짝 못하는 게 그 에너지가 올라와서 그래. 무의식이 열려서.
집단 무의식이.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를 막 지배하려고 하고 그 사대주의가.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건 청산되는 거죠. 청산되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청산되려면 무의식이 열려야 되는데 과거에는 열리지 않아서 반복됐죠. 역사가. 청나라 중국에 계속 지배당하고 대를 이어 충성하고 대를 이어 지배당했어요. 지금은 열렸어요. 청산 중이에요. 다시는 지배당하지 않고 사대주의에 휩쓸리지 않을 거예요. 일본은 뺏는 나라예요. 뺏는 애고야. 무의식 안에서. 그래서 그들은 지배하려는 목적보다 지배하려는 이유가 뺏기 위한 거예요. 중국과 좀 다르지 결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침략했을 때 우리 걸 수탈해가고 약탈해가고 뺏어가고 우리나라에 그 재능 있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도공들 데려다가 도자기 만들게 하고 뭐 악기 만드는 사람들 뭐 재주 있는 사람들도 잡아가고 약탈이 응? 그래서 뺏고 뺏기는 애고 그게 계속 반복돼 왔는데 일본하고는 경제전쟁 했잖아요. 여러분 경제전쟁 그게 뭐예요? 뺏으려고 저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무의식이 열려있으니까 그때 뺏길까봐 두려움 느끼면서 무의식이 열려있으면 안 느낄 수가 없죠. 무의식이 열린 사람과 안 열린 사람의 차이는 마음 공부를 해도 무의식이 안 열린 사람은 열심히 머리로 해요. 경전으로. 소용도 없어요. 머리로 알아. 그리고 계속 당해. 계속 윤회하고 마음으로 못 들어가 무의식으로. 몸이 안 닦이죠. 그런데 무의식이 열린 사람은 점점 깊어져요. 점점 깊어져서 마음으로 알게 되고 몸이 정화되고 닦여요. 집단 무의식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집단 무의식도 열리기 전에는 그 국가와 민족이 똑같은 일을 계속 경험하게 돼 있어요. 닦이질 않으니까 그 마음 에너지가 올라오면 또 한참 치르고 나면 쭉 들어갔다 다시 올라가서 또 당하고. 근데 요 놈이 죽어야 되거든. 집단 무의식 속의 에고도. 무의식이 딱 열리면 집단 무의식이 열리면 이게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청산 중이죠. 그래서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청산 중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야당 여당 싸우는 거.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당파 싸움을 해왔습니까?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조가 들은 거예요. 당파 싸움에다가 그 미움 살기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민이 살린 나라예요. 백성이 민초들이. 왕? 전쟁 났을 때 도망갔어요. 왕은. 거기에 정부 주창 들고 싸운 게 누굽니까? 백성들이지. 너무 딱하죠. 우리 국민들이. 그럴 때 누가 든든하게 보호해주지 않고 그때 일어나서 싸웠단 말이야. 나라의 어버이가 보호했어야 되는데 주인의식을 갖고 이 애기들이 일어나서 싸웠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킨 거야.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 정치인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다 제각기 주인의식으로. 왜? 우리 국민 백성들 우리 국민들은 깨달은 조상을 가졌거든요.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곧 이 나라의 군주이자 백성이자 주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백성의 역할을 하지만 마음은 주인의식이 있어. 깨달음의 조상을 가진 그 후예들은. 그 마음 때문에 나라가 위급하면 그냥 몸을 던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당파 싸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의식이 열려갖고 이 당파 싸움이 반복이 안 되고 이제 뭐 노론 소론 뭐 무슨 파 막 계속 해왔죠. 계속 이름만 바꾸고 그쵸? 그 애고가 집단 무의식 속에 우리 한민족 속에 애고가 올라서 지금 야당 여당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촛불 뭐 태극기 뭐 무슨 이름으로든 막 싸우고 있어. 특히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싸워도 아들아 말려야 될 판에 자기들이 불을 지피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게 지금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야 나가고 내 에너지 그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엄청 얻어맞고 국민들한테 비난받고 시커 물고 뚝 싸워서 죽어야 돼요. 그 애고들이. 지금 집단 무의식 열려서 전 세계가 전쟁 중이야. 우리 한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척 열리니까 전 세계가 안 열릴 수 없죠. 한민족이 가장 본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제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거를 열기 위해서 14년 전부터 여기서 지리산에서 돌을 닦고 제자들이랑 했는데 열린 거죠. 언젠가는 꼭 열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누가 다른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했을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내가 하는 게 좋고 저 이외에도 아마 숨어있는 제야의 고수들이 자기의 무의식을 닦고 깊은 무의식에 들어가서 깨달은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한민족은 깨달은 후에라 그분들의 덕택으로 열린 거예요. 열려서
난리를 치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정세가 요동치면서 점점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열렸어요. 여러분 요새 이상하지 않으세요? 유럽이나 미국의 사재기 광풍. 아니 뭐 진짜 무슨 3차 세계대전 진짜 일어난 게 아니잖아. 핵폭탄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공장에서는 생필품 생산하는데 왜 저 난리예요? 코로나로 예전에 메르스나 신종플루 왔을 때 이 지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무의식이 열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무의식이 열리면 별거 아닌 것도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더군다나 그들은 면역력이 없어요. 우리는 50년에 한 번씩 전란을 겪어서 웬만한 거에는 껐도 안 해. 그래 살기가 세죠 우리 민족. 와라 막 이러고 싸우고도 막 응? 그런데 그들은 면역력이 우리보다 약하죠. 그러니까 그런데가 무의식이 열렸어. 그러니까 헛것을 보는 거야. 이 신종 코로나를 보면서 막 이 죽음의 공포가 다 뜨면서 심지어는 정신줄을 놔버린 국가도 있더만요. 죽음의 공포가 너무 크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림받은 에고의 두려움이 크면 안 들어간다고 그랬지. 안 들어가고 뭐를 쓴다고 그랬죠? 그 두려움을 안 느끼고 대신 개미요.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지? 이렇게 쓴다고 했죠?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잖아. 유럽 국가 중에. 국가에서 제발 좀 조심하라고 했더니 말 안 듣고 온 광장에 나와갖고 오히려 보란 듯이 국가한테 뭐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막지 마라 막 이래. 자유 개똥 같은 그러다 죽지. 그게 두려움을 안 느껴주는 거야. 겁대가리 상실하고. 그리고 미움 쓰고 있는 에고예요. 자유 타령하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이런 상황을 처음 겪었거든. 무의식이 열려서 이런 집단 무의식의 이런 두려움을 처음 맞닥뜨린 에고가 너무 무서우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또 예언합니다. 그런 나라는 더 두려운 일이 발생해요. 최고 많이 죽을 거야. 엄청 많이 죽고 끝내는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두려우면 안 두려운 사람한테 당연히 의존하게 돼 있어. 그건 그 나라가 막 돈이 많고 뭐 힘이 세고 이런 걸 떠나서 마음의 힘이죠. 마음의 힘이 강한 나라. 두려움을 안 느끼는 나라예요. 요즘. 미국도 우리한테 의존할 거예요. 다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점점 스승국가가 돼가는 거예요. 놀랄 노짜지. 저들은 이렇게 우리 두려운데 왜 저렇게 태어내? 안 태어나요. 우리도 느끼지만 우리는 버틸만 한 거야. 왜? 그동안에 청산해왔거든. 몇 년 전부터 집단 무의식이 열렸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사건 난 이후로 무의식이 열려서 수치 예고부터 시작해서 수치, 미움, 두려움, 수치 계속 청산되고 있잖아요. 열려서. 그래서 각국의 나라와 지금 물밑에서 무의식이 열려서 다 전쟁 중. 세계는 지금 무의식의 3차 대전 중이에요. 다행인 걸 아셔야 돼요. 무의식이 열려서. 인간의 집단 무의식이 안 열렸으면 진짜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때는 전 세계 폭망이에요. 왜? 3차 세계대전은 그냥 지역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든 저기 중동이나 유럽 그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든 그건 그냥 전 세계로 확산돼서 다 편갈라서 다 싸워서 다 멸망하게 돼 있는 엄청난 재앙. 멸망 아니면 거의 뭐 모든 거의 인류의 4분의 3이 초토화. 그리고 막 이 생활 환경 기반이 다 파괴되는 지구 환경 파괴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집단 무의식이 열렸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열려서 그 부작용 피해는 최소화로 줄이고 그 다음에 마음 파동만 내보낼 수 있도록. 물론 피해가 조금은 있지만 현실의 피해는 줄이고 무의식에서 겪는 이 고통, 마음의 고통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이 이런 말 하셨죠? 액땜했다. 조금 다치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조금 다쳤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 액땜이라고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해? 엄마 큰일 났어. 나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가 얘 액땜했다고 쳐. 이거는 두려운 아이를 이제 가라앉히는 위로도 얘 말도 있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나가니까 더 이상 그 두려움을 느끼라고 현실에서 큰 상황이 안 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액땜이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꿈속에서 어때요? 엄청 무섭죠? 근데 현실에 눈 뜨면 어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공포스러운 꿈 꾸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 마음 공부의 4분의 1 정도를 거의 수치의 에고는 너무 느끼기 괴로우니까 꿈에서 청산한 것 같아. 어떤 꿈 꾸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전철이 들어서 제가 방구를 꿔요. 뽕! 하고 꾸면 막 이 천둥 소리, 대포 소리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코를 치고 아구 하고 다 도망가요. 그럼 저는 거기서 어그 창피해라.
사람도 희한해.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에서 그런 다음에 또 2호선으로 옮겨서 또 방귀고 밤새도록 그러면서 너무 수치를 느껴서 청산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청산했는데도 제가 그걸 청산을 제 무의식소의 수치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정말 태아 때 저희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애를 낳았는데 애가 새파랗고 이게 걷는데 달달달 돌이 돼서 걷는데 달달달 두려움이 완전 너는 겁쟁이였다고. 죽음의 공포가 저희 엄마가 저를 몇 번씩 죽이려고 했잖아.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온 세상에.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러니 막 그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려고 막 수치를 막 또 안 느끼고 두려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치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꿈속에서 그렇게 청산시키고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밀어넣는데 제가 들어갑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안 들어가니까 별별짓 다 했다고 제가 지난 편에 얘기했죠. 공동묘지도 가고 뭐 펀치 점프에 뭐 안 해본 거 없어요. 고층 막 위에 올라가서 막 고소공포증 느끼고 그것도 안 되니까 본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현실에서 상황이 일으켜줄 테니까 너 죽을래? 그래서 오케이. 안 죽으면 어떡합니까? 열어야 되는데 더 열고 들어가 집단 무의식인데 오케이 했더니 현실의 상황을 딱 주시더라고요. 저를 아주 천하의 몹쓸 인간으로 모는 언론 매체가 나타나서 저를 막 음해하고 모함하고 막 하면서 저를 죽였어요. 그때 정말 수치와 두려움이 무의식의 수치와 두려움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자살 안 하고 버틴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살 안 하고 이게 무의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버텼죠. 물론 오해가 다 풀렸어요 나중에는. 사람을 다 죽여놓고 언론이 참 그게 무섭더라고요. 다 죽여놓고 오해 풀리면 뭐합니까. 밝혀져서 별거 없다는 거 밝혀져도 그때 명예회복을 어떻게 됩니까. 명예회복해달라고 뭐 이렇게 신청서 보냈더니 이미 뭐 공소시효 유효기간 뭐 그게 지났다고 그러고 정신 차리고 좀 하려고 했더니 지났다고 하고 그래서 망한 분들 많죠. 조심하셔야 돼요 언론인 분들. 사업하는 분들 특히 저야 뭐 돈 잃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감사하죠. 저를 죽여줬으니까. 하지만 사업하는 분들 돈 잃으면 거기 사업장에 딸린 그 직원들 어떡하고 조심하셔야 되죠. 함부로 뭐 여기 유해물질 들었다 이래갖고 망하는 업체 많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현실에서 최소한 피해를 입는 거거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저를 안 죽였으면 현실에서 저는 49세에 죽는다가 모든 점쟁이들과 예언가 얘기였어요. 근데 그 죽은 49살에 죽을 운명인 제가 그 죽음의 공포를 인정하고 느끼고 나니까 그놈을 죽이니까 더 이상 죽음의 현실이 안 오는 거죠. 죽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었는 걸 마음이. 애고가 죽었어요. 똑같아요. 전쟁의 공포, 죽음의 공포, 엄청난 인간의 수치, 존엄성이 훼손되는 수치를 그냥 느낀다면 전쟁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까지 공포를 느끼려면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무의식이 열려야 돼. 많은 분들이 머리로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무의식을 입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느끼세요. 아니요. 몸이 그냥 열려버려야 돼 마음이. 열리려면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열려서 느낄 때 무지 괴롭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마음이 슬퍼.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생전 느껴보지 못한 그 괴로움과 공포와 수치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열렸을 때. 그 상황으로 가야 되니까 무조건 무의식을 여는 쪽으로 갑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몸치유를 통해서 몸을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 괴로움을 통해서 상황에 괴로움이 엄청 당할 때 무의식이 열리거든요. 이때 괴로움을 인정해야 열려. 그리고 마지막 방법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편하고 사랑받으면서 열리는 방법. 저처럼 제 무의식이 닦여서 그 에고를 다 죽인 죽음의 공포 죽는 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나를 죽인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 무의식을 연 사람 자기 무의식 속 에고를 죽인 사람이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로. 그래서 그 두려움 느껴주고 같이 수치 느끼고 마지막에 안아주면서 얼마나 무서웠어 우리 애기 얼마나 창피했어 하고 같이 이렇게 느껴줄 때 가장 부작용도 최소화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편안해도 괴로워요. 느낄 때 본인도 제가 한 80%는 그 괴로움을 느껴주지만 20%는 본인 몫으로 느껴야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 느끼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이렇게 부러지고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가 막 강의를 하지만 기존에는 동영상 강의를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올라가는 건 그냥 형식적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그 무의식 오는 사람들 무차별로 무의식 다 열어주고 다 죽음의 공포로 끌고 들어가고 병 있는 분들 죽음의 공포 수치 청산하다 보면 자연치유가 일어나요. 자연치유력이 병이 왜 생깁니까? 날 죽이려는
그 애고가 생기게 하는데 날 수치 주는 애고 그 애고를 치유하면 자기가 스스로 느끼면 자연 치유력으로 낫게 돼 있거든요. 그 일을 주로 하는데 이제 집단 무의식이 열린 걸 제가 확연히 봅니다. 한민족이 먼저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열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3차 세계대전 중이에요. 그래서 압이 귀환일 거고 이게 꽤 조금 갈 거예요. 시간이. 왜? 3차 세계대전이라니까.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현실 상황이 막 진짜 죽고 진짜 식품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 안 나타나도 무의식에서 지금 3차 세계대전이에요.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 중이고요. 그 애고 무의식에서 그 마음을 느끼면 이제 열려있으면 다 발산되고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안 열려있을 때는 그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응? 우리나라는 과거에 우리나라 역병이 창궐할 때 그때 그 에너지도 같이 나가고 그러면서 지금 집단 무의식의 인류가 깎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죠. 응? 그래서 어떤 부분은 여러분 희망적인 일이에요. 전쟁이 나서 진짜 현실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열렸기 때문에 안전하게 닦이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공포스러워하고 막 싹쓸이하고 아비규환이 전쟁 시와 똑같지 않아요. 저 무의식에서는 전쟁이니까 그걸 머리로 모르고 막 큰일 났어. 자기들이 이상하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보면 엄청 이상한데. 그쵸? 하긴 딴 나라도 우리를 보면 이상할 거예요. 계속 당파 싸움 중이니까. 그리고 엄청 똑똑한 민족이 서로 못났다고 하니까.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 서로 지적질하고 못났다는 우리 국민 여러분 얼마나 잘났는데 그대들이 무지 잘났어요. 응? 뭐 야당 여당 정부 국민할 것 없이 다 똑똑하고 잘났어요. 우리 민족이. 근데 자기 열등감이 심해요. 또 우리 민족이 자기 비하가. 그래서 막 자기 공격성으로 자기는 내가 한 건 별로라고. 이번에 아마 그 자기 공격성의 살기도 많이 청산될 거예요. 지금 자기 공격성의 살기, 우리 민족의 자기 비하, 해일조선, 뭐 이딴 식의, 그리고 사대주의 사상, 남의 문화 좋아하고, 남이 하는 거 따라가고, 이런 정신이 썩으니 남의 거를 기웃기웃하는, 우리 문화는 우리가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거는 별로. 외세는 엄청 좋은 문화라고 했던 그 썩어빠진 정신이 어디서 나왔냐? 무의식 속에 자기 공격성에 살기, 자기 수치 준 애고예요. 똑똑한데 그 똑똑한 나를 계속 수치 주면서 못났다고. 내가 나를 못났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합니까? 그렇잖아? 우리 집 똥개도 내가 인정하면 딴 사람들도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 집 귀한 자식도 내가 무시해봐. 남들도 무시하지. 그렇죠? 그런데 그 자기 공격성에 살기가 지금 청산되고 있어요. 공격하면서 또 외신이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가 새로이 자존감을 높이면서 우리의 가치를 보면서 자기 공격성에 살기가 그러면서 서서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이 인류의 집단 무의식까지 이제 드디어 들어갔다 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중심축이 우리나라로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딱 안정돼 있는 나라가 지도국가가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열렸으면. 무의식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는 의식이 중심이 서 있는 인간이나 나라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돈 많고 권력 있고 힘센 나라, 힘센 인간, 권력 있는 인간, 돈 있는 인간 이런 사람들이 지배했어요. 이제는 돈, 물질, 권력의 시대가 갔어요. 정신의 힘이죠. 누가 위기 상황에서 이게 딱 안정되느냐. 그래서 보세요. 그 트럼프도 잘났다고 막 하다가 한국을 따라가야 된다. 처음에는 필요 없다 하다가 딸려오죠. 이게 정신의 힘이 진 거야. 그래서 다 우리나라가 점점 지도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개인이 아니라 그 의식의 힘이, 의식의 민도, 의식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먼저 집단 무의식이 열려서 닦였죠. 뺏고 뺏기는 애고. 그 두려움 수치가 닦이면서 딱 안정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드디어 따라오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스승국가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면서 다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력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베풀고 헌신하고 그럼 그들은 우리를 미친 듯이 사랑해. 여러분 저는 예전에 공부되기 전에는요. 이 스승을 한다는 건 이렇게 내가 뭔 지식을 가르쳐주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제자가 와서 가르침 받고 고맙습니다 하면 존경이나 받고 이렇게 편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참 어렵고 아름답지만 어렵고 고통받는 길이라는 거 알았어. 왜냐하면 여러분 제 제자님들이 저한테 언제 연락할까요? 되게 편하고 행복할 때 연락할까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엄마 생각 언제 나 애기가 엎어졌을 때 아야 이럴 때 나죠. 매일 징징 울면서 에라님 힘들어요. 에라님 큰일 났어.
어? 생전 헤라님 안 찾던 저 외국에 갔던 제자들도 이런 사태 나면은 저한테 카톡에 "헤라님 어떻게 귀국할까? 여기 있을까?" 막 이렇게 묻고 "어떻게?" 이러면 같이 아파해 주고 "우리 애기 얼마나 아팠죠? 아이고 힘들어라." 이러고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그걸 해줄 때 저도 행복하지만 받는 제자들도 행복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를 더 믿고 따르고 사랑이 아주 그냥 공고해지고 그렇죠. 서로 주고 주려고 하고 이렇게 사랑의 상생의 관계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미국이 예전에 그걸 조금 하는 듯 했어요. 유엔 창설하고 가난한 나라에 미군이 가서 어? 유엔군 파견하고 도와주고 할 때 세계의 어떤 보호 방호벽처럼 톰 아저씨 역할을 했죠.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가 미국을 따랐던 거야. 조금 했어 그래도. 그러다가 미국이 쇠퇴하기 시작한 건 그걸 버리고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동네 꼬맹이 조폭이 하는 그런 짓을 하니까 마음으로 누가 따릅니까? 그때는 위상이 떨어지죠.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바통을 우리나라가 딱 물려받아서 이어받아서 이어받은 게 아니죠. 새로운 정신 문명. 그 당시에 미국도 아무리 토마자씨를 했지만 그래도 자국의 이익이 먼저고 그래도 물질주의의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 국민은 깨달은 민족의 후손이라 마음 깊은 곳에 인류애가 크죠?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모든 동식물조차 사랑하고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새로운 정신문명 시대를 열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고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을 힘을 가진 동양의 조그만 나라 타오르는 등불 대한민국으로 세계의 모든 권력의 힘이 중심 축이 이동하려고 지금 영적인 힘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혼란이에요. 이게 세계 3차 대전이에요. 무의식이 열린 3차 대전. 이게 끝나고 나면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 열린 인류는 대한민국을 따라오고 대한민국은 더 집단 무의식이 열려서 다 마음 공부를 하게 되고 그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나온 사람들이 사랑으로 먼저 끌어가고 영적인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이제까지 무시했던 영적인 힘들을 인정하면서 엄청난 인간 내적의 내면의 힘, 그 힘의 이름을 하나님이든 불성이든 뭐 알라신이든 신성이든 본성이든 궁극적으로는 저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사랑이 깨어나면서 우리 모두 하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의 창조와 예술의 힘으로 살게 되는 인류 찬란한 문명이 꽃필 겁니다. 정신 문명이 꽃필 거예요. 이 문명은 아주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인간의 지구별의 의식 상승을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본래 안에서 이제 막 시작이 됐고요. 저 북한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북한은 스스로 자멸합니다. 어, 계속 힘을 너무 뺐어요. 밖으로 무기 과시하고 그건 힘을 빼는 거야. 여러분 내적인 힘이 길러진다는 건 고요해야 되는데 항상 시끄럽게 밖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느냐고 미사일 쏘고 막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힘이 거의 약발이 다 떨어졌어.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마음 안에서 느껴보면 생명의 불꽃이 이제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 그 사람은 망명을 하는 게 사실은 자기한테 가장 좋은 길이에요. 망명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거예요. 그 사람도 바보는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 에너지가 약화되고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멸, 붕괴되면서 우리나라와 흡수 통일돼요. 하나가 됩니다. 뭐 연방제 이딴 게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로.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 스승국가가 되는 날이에요. 그때부터 영적 지도 국가가 됩니다. 그게 조만간 일어날 거예요. 근데 최소한의 피해를 주고 아주 스무스하게 일어나니까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은 본래께서 제가 얘기하죠 늘 본래를 믿고 탁 맡기고 내 앞형은 지금의 상황을 보고 내 마음만 청산하면 된다고. 방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가 알아서 상황을 탁 만들어서 해줘요.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우리는 그냥 버스 타거나 비행기 타거나 타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거기로 데려다 주는 것. 그 본래가 그냥 데려다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큰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게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당장 지역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변해요.
마음은 생명체거든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치는 생물이다. 제가 얘기할까요? 모든 게 생물이다. 정치만 생물이 아니죠. 사업도 생물이고 경제도 생물이고. 그쵸? 근데 왜 생물이냐? 마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사업, 경제, 문화, 정치 다 볼 줄 알아요. 마음이다 하니까. 마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갈지 몰라. 변덕도 심해. 마음은 왜? 이렇게 갈래다 장애물이 쏙 이렇게 가요. 고집 부리지 않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고 고집 부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바뀌는 거야. 사소한 지엽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너무 매일 필요가 없어. 여러분 막 황교안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누가 될까 말고 가. 아니 얼마든지 변해요. 이게 그 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본래가 이게 아닌데 싶으면 확 변해. 시냇물이 어디 바다 갈 때 꼭 직진해야 돼. 앞에 25km에서 좌회전 뭐 이러지 않죠. 가다가 바위 있으면 그냥 그런 걸 왜 신경 씁니까? 어디로 가는가 종착지가 중요하지. 어떤 분이 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제가. 잘 됩니다. 그게 중요하잖아. 왜 그분들 중에 누가 될까를 신경 씁니까? 잘 될까 못 될까. 누가 해야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버리세요. 그냥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되든 본래가 제일 적합하게 그 두 분 다 도구로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도구로. 그래서 필요할 때는 황교안 씨를 썼다가 또 이낙연 씨가 필요할 땐 그분을 썼다가 도구 누가 그 두 분이 잘 명심해야 될 건 누가 본래의 도구로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본래가.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잠재의식 자체가 그냥 완전함으로 쓰고 있어요. 본래의 뜻에 순종하는 분이 되실 거예요.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본인 무의식 속의 두려움과 수치를 얼마나 인정했느냐. 저는 알지만 얘기 안 해드려요. 그런데 매이면 안 되니까 지엽적인데 그 두려움과 수치를 청산한 분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세계 3차 대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3차 대전 무시무시한 3차 대전이었는데 집단 모의식 열리니까 수월하게 넘어가지요? 참 다행이죠. 우리 인류가 멸망할 뻔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극도의 공포에 떨었어요. 14년 전부터 그걸 봤거든 제가. 14년 전에 이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 생각해봐. 약국하던 거 다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온갖 비난 받으면서 여기 와서 14년을. 그렇죠? 별 비난 다 있었어요. 처음에. 자오님하고 나이 차이 많은데 결혼한다부터 시작해서 아니 남이 결혼하는데 자기들이 왜 난리예요? 뭘 지적질이야? 돈을 달랬어. 뭐 떡을 달랬어. 뭐 나쁜 짓을 해. 좋게 마음 공부 가르친대도 시시비비하고 온갖 비난과 억울한 소리 이상한 거 다 들으면서 왜 했는 줄 아세요? 너무 무서워. 제가 깊은 무의식에서 봤거든.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본래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가 청산해서 무의식을 안 열면 난리가 난다. 한국부터 망하게 되고 큰일 난다 막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뻥이었어. 왜? 제가 아니래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데 본래는 유머 감각이 있죠. 여기 제가 자꾸 본래를 얘기하는 게 인격체로 하는데 인격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의식이죠. 의식. 이제 인간의 이 우주의 집단 무의식이죠. 그것도 도도하게 흐르는 태극의 원리로 돌아가는 우주의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저는 막 목숨 걸고 막 공부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제가 느긋하죠. 집단 무의식이 열렸으니까. 이제 가면 돼. 가만히 이제 보고 있으면. 야, 무의식이 안 열렸을 때는 어때요? 청산이 안 되니까 윤회를 계속 해야 되잖아. 계속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집단 무의식이 열렸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부터 제가 조금씩 편해졌지. 왜? 이제 전쟁은 안 일어나는구나.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더 열려서 인류까지 열린 걸 알고 지금 저는 편안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청산만 하고 정신 차리고 여기에 휩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빨리 만듭시다.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에고의 두려움 수치 인정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자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 인류 모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